전부 다 A급 판례들입니다. 별표입니다. 별표. 두 가지도 별표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판례도 별표예요. 이 세 가지는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보시면 두루마리 화장지 사건을 볼게요. 갑은 큰아들이야. 큰아들. 자기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가 있었고요. 동생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동생을 살해하려고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장롱 뒷면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하여 장롱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그래서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장롱으로 번지자 그것을 빠져나왔다.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옛날 흙집 있죠. 흙집. 그래서 그 안방에서 장롱으로 구멍이 났다 했잖아요. 두루마리 화장지를 쓱쓱 길게 해서 막대기처럼 해서 쓱쓱쓱 집어넣으면 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부엌으로 와서 거기서 성냥불을 켜대니까 그 화장지를 타고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방에 있는 그 이불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에서 불이 나게 되고 불이 옮겨지게 되고 거기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을과 병을 연기로 하여금 질식사하도록 하였다. 갑의칙은 하는 거예요. 자, 죄가 어떻게 될까요? 자, 교재 노트 와보세요. 노트 40페이지. 두루마리 화장지 사건. 자, 집안에는 아버지가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큰 아들이란 놈이 아버지하고 동생을 태워 죽이려고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아버지 타 죽었죠? 일단은 아버지 타 죽은 것만 볼게요. 자, 아버지 타 죽은 거. 불을 질렀다. 착수가 있죠? 아버지가 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배운 대로 해봐.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인데 살인죄 고의가 있는 거니까요. 아버지가 타 죽었으니까 존속치사죄. 이런 죄가 우리 형법에 있나? 현주 건조물 방화 존속치사죄 이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형법에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 그래서 없으니까 찢어놔야 되겠지. 그래서 방화치사죄는 방금 배웠잖아. 두루마리 앞에서 은봉암 사건에서 배웠듯이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불에 태워주겠으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 살인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죄는 없고, 그래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 치사죄가 나온다. 치산죄가. 근데 이 치사죄에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다로 만들어서 옆으로 뺀다. 그래서 전속살해죄를 구성하게 되고, 지금 불을 한 번 질렀지. 그쵸? 아버지를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때려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위가 한 개다 보니까 이것을 양자는 죄가 각각 되는 것이지만 행위가 한 개이다 보니까 이것을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방화치사죄가 중합니까? 존속살해죄가 중합니까? 방화치사죄는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고 존속살해죄는 현행법상 똑같아요.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근데요, 이 사건 당시에는 존속살해죄의 형이 그 위에 나와있지. 사형무기밖에 없었어요. 사형무기밖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죄가 무겁나요? 존속살해죄가 더 무거운 거죠. 그런데 현행법에 의한다 할지라도 존속살해죄가 더 무거워요. 왜 그런가 하면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병과되어 있어요. 병과. 그렇기 때문에 방화치사죄는 병과형이 없지만 이 존속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병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과되어 있는 존속살해죄가 그래도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법에 따르거나 현행법에 따르거나 존속살해죄 형이 더 높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것이 더 무겁다?
존속살인죄가 더 무겁기 때문에 결국 존속살인죄로 처벌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교재 와보세요.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자, 아버지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지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라면, 그 사람이 그 밑에 존속이라면 존속살인죄 플러스 현지 건조물 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쵸? 그런데 형이 더 뭐가 무겁다고요? 존속살인죄가 더 무겁다고요. 결국 존속살인죄로 처벌된다. 이런 말. 여기까지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은 뭐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불에 타 죽은 사건을 말한다고요. 여기 이 앞에서 끊고. 근데 동생 얘기 남았죠? 동생 보겠습니다. 다시 노트를 와보면, 자, 갑이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였는데 여기서 동생을 봅니다. 자, 동생이 타 죽었어요. 그러면 자, 우리 동생 살인죄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쵸? 보통 살인죄 아니면 존속 살인죄지 동생 살인죄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지 건조물 방화 치사죄 하나로 끝나요. 이 치사 속에는 뭐가 들어와요? 동생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동생 살인죄를 별도로 보통 살인죄를 별도로 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치사죄 속에는 보통 살인죄란 말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동생 타 죽인 사건은 2죄 1죄가 될 뿐이다. 다시 기본서 옵니다. 자, 올라가면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이때 사람이 누군가요? 이 사람은 동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 자, 동생을 살해할 목적으로 방화하여 태워 죽였다고 했을 때 현지 건조물 방화치사죄만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라면, 이 사람 속에 아버지가 들어간다면 아버지는 존속살해죄 플러스 현지 건조물 방화치사죄가 될 것이고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이해되시겠죠? 자, 밑에 판례. 이것도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갑은 을의 집에 침입하여 결박하고 재물을 강취했다. 여기까지 무슨 죄? 강도죄죠. 근데 저 피해자가 내 얼굴을 알아요. 내가 그냥 가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저 애가 나를 신고 안 할 거니까. 그럼 난 깜빵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신고할 것이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일 수밖에. 그래서 불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살해하려고 하는 말은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이런 말이죠. 그렇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입니다. 이랬을 때 갑의 죄책은 뭘까요? 자,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그림은 노트에 없을 거예요. 노트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세요. 자, 이렇게 집 한 채를 그려요. 그렸어요? 자, 그리고 갑이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을이라고 적으세요. 갑은 누구예요? 갑은 강도예요. 나와 있잖아. 재물을 강취했으니까 일단 갑의 신분은 뭐예요? 갑의 신분은 강도인 거예요.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저가 나를 신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살인죄의 고의를 갖는 거예요. 자,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불을 태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이 을은 불에 타 죽었어요. 소사했어요. 사망을 했다 이런 말이. 자, 이랬을 때 갑의 죄책은 뭘까요? 강도가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불을 태워 죽여버렸잖아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죽여버렸다고요. 1번 강도 살인죄가 되죠. 맞죠? 이 살인은 뭐예요? 살인죄의 고의가 있기 때문에 강도 살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불을 태워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강도 살인죄는 불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럼 불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자, 불을 만듭시다. 자, 그러면 불을 태워 죽였죠.
고의를 갖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 살인죄입니까? 치사죄입니까? 살인죄 없다 했잖아요. 치사죄가 되죠. 치사죄가 된다. 그래서 이 살인죄도 살인죄도 살인 고의가 있는 것이고요. 방화 치사죄 할 때 치사죄도 살인 고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 행위가 한 개라 그랬죠. 불로 태워 죽인 것이 행위가 한 개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고 이 양자는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런 말이. 됐습니까? 그럼 가보세요. 자, 판결로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잘 봐두세요. 재물을 강취했다. 후자란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합범 하면 틀려요. 후자란 말 때문에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이 새끼 끊으면 안 돼요. 지금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강도라는 신분이 만들어진 후에 살인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불로 태워주겠다고요. 그랬을 때 자 밑에 강도 살인죄 플러스 방화치사죄가 될 것이고 행위가 한 개이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상상적이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상상적에다가 색깔칠하세요. 상상적에다가 색깔칠한다. 이것을 실체적 경합범 하면 틀려요. 수험생들이 자꾸 후자란 말 때문에 앞에 거와 뒤에 것이 끊어진다. 그래서 행위가 각각 있다. 라고 해서 실체적 경합이라고 자꾸 출제를 하고 학생들도 자꾸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아니고 상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강도죄 하나 있고 강도행위 하나 있고 방화행위 하나 있으니까 행위가 두 개구나. 그래서 실체적 경합.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이 판결로지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강도를 이미 전제하고 설명하고 강도 그 이후 시점부터 판결로지에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적이다는 거예요. 자, 다음 판례. 이 판례 엄청 잘 나와요. 좀 어렵기도 하고. 갑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이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그래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이. 그게 2번 사례잖아. 2번 사례. 이 판례가 처음 나왔을 때는 1번보다는 2번이 엄청 잘 나왔어요. 2번 이 세 줄짜리만 하더라도 객관식 문제 내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 2번만 하더라도 수십 번 나왔어요. 근데 이 수십 번 나오다 보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알게 돼요. 기출 문제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다 알게 되니까 이제는 2번보다는 1번이 더 잘 나와요. 1번이. 그래서 1번에서는 네 번째 줄 위와 같이 여기서 끊어버리시고요. 그래서 끄는 부분 앞에 부분도 알아셔야 되고 뒤에 부분도 알아셔야 돼요. 각각 다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요 2번 그림인데 2번 그림을 보기 전에 노트를 먼저 펴볼게요. 노트를 펴볼게요. 이 그림이죠. 응? 갑이 상해죄의 고의를 가지고 승용차를 휴대한 채, 즉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거예요. 경찰관 P, 폴리스입니다. 경찰관을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아서 상해를 입혔어요. 그럼 무슨 죄가 돼요? 아니 여길 보지 말고 오른쪽 보지 말고 이 네모난 부분만 보시라고요. 갑이 상해죄의 고의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일으켰다고요. 그것도 공무집행 방해죄네. 그러면 폭처법에 흉기 등 상해죄가 돼요. 등이라고 했어요. 등에는 뭐가 있어요? 위험한 물건이 등에 포함돼요. 지금 상해죄의 고의잖아요. 상해죄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잖아요. 그래서 폭처법에는 흉기 등 상해죄라고 당연히 성립되는데 그게 폭처법에만 있나요? 처벌조항이 뭐 다른 데는 없나요? 일반 형법 찾아보니까
지금 경찰관이 지금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돼버려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데 상해죄에 대해서 고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없어요. 방해 상해죄가 없어요. 방해 상해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고의든 과실이든 불문한다.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도 고의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방해 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봤을 때 이 사실관계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도 돼요. 결국 갑이 하나의 행위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일으킨 것은 형법상의 범죄도 되지만 폭처법상에도 범죄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행위가 하나인데 죄가 두 개네? 그러면 상상적 경합이 되겠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쵸?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걸로 끝날 것 같은데 판례는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지금 봐봐요.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를 한번 보면 2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봐봐요. 두 개의 죄가 다 되고 상상적 경합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상적 경합이라고 지금 보지 않잖아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만 된다요. 상경이라고 하면 틀려요. 왜 상경이 안 되고 특수공무집행 치상죄만 될까요? 그 이유가 여기 1번에 나와 있다. 1번에. 그래서 이 1번이 엄청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1번 가기 전에 다시 노트를 와볼게요. 노트를 와보시면 이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박스가 판결노지에서 1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그리고 고의범과의 관계인데요. 지금 방금 보았던 이 사실관계에서 보았던 고의범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서 흉기 등 상해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부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치상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는 예일 뿐이고요. 자, 일단 예를 보지 말고요. 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과의 관계인데 이 두 가지 죄수가 자, 먼저 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 것이 고의범보다 형이 높아요. 형량이 높다. 또는 형량이 똑같다. 즉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보다 형량이 크거나 같다. 이 두 가지 사례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된대요. 반대로 고의범이 형이 더 높대요. 결과적 가중범보다. 그랬을 때는 두 개의 죄가 다 전부 성립을 하게 되고 이때 비로소 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올라가 볼게요. 자, 특수공직방 치상죄, 방해치상죄의 형량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요. 형법에. 그리고 폭처법에 흉기 등 상해죄를 찾아보니까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요. 형량이 똑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형량이 똑같아요. 자, 근데 밑에 도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량이 똑같다고 하면, 여기 똑같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똑같다고 했잖아요. 똑같다고 하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되지 밑에 나와 있는 상상적 경합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형량이 같기 때문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된다. 그래서 올라가 보면 두 개의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만 된다? 특수공직방 치상죄만 될 뿐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다시 교재를 와보세요. 자, 1번 지문을 잘 봐두세요.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면, 여기 있다면, 여기 있다면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노트 와보세요. 이게 마지막에 이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형이 더 크다면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래서 있다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면 뭐가? 고의범이 더 크다는 거예요. 고의범이 더 무겁게 처벌한다면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때는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밑에 그 조항이 없다면 없다 세모 없다면 그때는 결과적 가중범만 될 뿐이다.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트 다시 가보시면 이것이 부진전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뭐 외우셔야지. 이해되셨죠? 이해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외우는 거예요. 외운다. 여기서 있다면 상상 있다면 상상 그 다음에 없다면 결과적 가중범만 됐어요? 자, 그래서 있다면 상경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있다면 상경 없다면 결과적 가중범. 그래서 입상업결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건 무지 중요한 판례입니다. 물론 앞에 다 중요하지만 요즘은 이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꼭 좀 받으셔야 돼요. 자, 밑에 판례 한번 가볼까요? 밑에 부진전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별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상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